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줄거리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인도의 정글에서 호랑이 시어칸이 동굴에서 노숙하던 인간 부자를 습격합니다. 아버지는 시어칸에게 화상을 입혔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고 아기는 흑표범 바기라에게 구출이 되어 늑대들에게 양육됩니다. 그래서 늑대의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데 네. 수년 후 시어칸이 정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들에게 모글리의 신병을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강요를 하죠. 늑대 패거리는 시어칸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글리의 처분을 놓고 분열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모글리는 정글을 떠나서 인간들의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발단이죠. 네. 뒤에 내용은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네. 네.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래픽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일단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라이브로 구현을 하느냐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배우들 싱크로율이 너무 비슷한 거야. 벤과 스칼렛 요한슨이라든가 시어칸과 이스리드 엘바라든가 그 강인함이 시어칸이 되게 잘 어울린다. 발로 눈 처진 거라든가 그런 게 빌머레이랑 너무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우들을 가지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것도 다 특색이 있었던 것 같고 자연 환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스튜디오에서만 찍은 거 치고는 티가 안 난다, 너무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나는 정글북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 일본 만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거 나못 봤다. 아 그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저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던 그 모글리가 아니네.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알던 늑대들이랑 사자들이 아니네. 이런 느낌도 들어가고. 그래도 이야기적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내가 알던 유쾌한 친구들이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 실사에 가깝잖아. 그래픽이지만 그렇지 진짜 라이브라니까. 동물들이 진짜 동물처럼 보이고 살아 움직이고. 근데 거기서 인간 말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난 좀 어려운 거야. 얘네들이 말을 하네? 나보다도 영어를 잘해?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픽은 너무나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보이니까 혼동이 들어서 보면 그렇다고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 사실. 실사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쉬운 느낌 나한테는 나의 모글리는 이렇지 않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작품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한 게 4월에 북미에서 개봉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 한국에 소식이 들려오잖아. 이 작품 평가가 좋다. 흥행 기록이 이 정도 된다. 비평계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특히 정글북이라는 소재가 만들기에 따라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작품이니까 인간이 아이 때부터 늑대 손에서 길러져가지고 늑대 사회에서 적응하다가 다시 인간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살렸나 보다, 포텐셜을 활용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품을 막상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 서사구조 자체가 별게 없잖아. 뭐가 없어. 그냥 모글리가 늑대들이 시아칸한테 위협 당하니까 그냥 내가 인간마을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마을 가다가 늑대 대장이 죽었대. 그래서 늑대 대장에 복수를 하겠다. 다시 되돌아가서 시아칸 죽이고 해피엔딩 맞는 이야기잖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도대체 북미 애들은 왜 이런 걸 보고 좋아하는 걸까? 난 생각을 했어. 아무리 기술적으로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여도 관객들이 이목을 잡아끌 만한 명장면이라든가 각 잡고 한 연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구현된 화면일 뿐이잖아. 그리고 서사는 밋밋하고.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흥행 포인트가 없거든? 나도. 예를 들어서 11호라든가 아니면은 데드풀 같은 거 이런 거 난 별로 재미없게 보긴 했지만 이게 왜 흥행이 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 흥행 포인트는 알겠어. 그래. 그냥 그게 공감이 안 될 뿐이지. 그래 알아. 정글북은 이게 왜 흥행이 되는 걸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일단 드는 거야. 난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판타지 세계에서 진지 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난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이 모글리가 정글에서 길러졌잖아. 근데 행동은 너무 인간같이 하니까 맨 처음에 물 먹을 때 보면 도구를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인간이잖아.
뭐 당연히 진지하면 지일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 아니 인간이 동물무리에서 살았으면 네 발로 기어 다닐 것이고 막 이빨로 막 뭐 물어 뜯는다든지 더 동물처럼 행동을 할 텐데 동물 속에서 길러졌는데 너무 인간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고증이 그냥 무시가 돼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내 취향에 좀 안 맞았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무시한다고 치자.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뭔가 대단하냐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지 잘 모르겠거든. 이야기가 엄청난지는 뭔가 엄청 극적인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에 그 호랑이 죽는 장면도 사실 난 조금 우습기도 했고 나홀로 집에 도둑들 죽는 그런 수준이잖아. 그나마 나홀로 집에서 도둑들은 잘 안 죽잖아. 너무 쉽게 죽잖아 이건. 기술 접수도 존나 잘해. 금방 불타오르잖아. 그래서 좀 맥빠지게 끝판왕이 죽어버리네 이런 느낌도 있어.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라이온킹을 보면 티몬과 푼바 같은 재미 요소가 있잖아. 티몬 푼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따로 나올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잖아. 꿀 딸 때 그 에피소드는 사실 좀 재밌긴 했어.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걸로 범벅이 돼 있으면은 또 뭔가 유쾌하고 애들이 재밌어 그치. 하고 요런 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니까 주토피아랑은 다르게 뭐 이런 게 동화지라고 어. 하고 볼 수 있지. 비슷한 맥락이지만 보여주는 그래픽이 다르니까 이런 거 재밌다 아기자기하고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잠깐만 나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스미스처럼 이게 왜 흥행했지라는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작품의 결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밋밋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딱히 뭐가 있을까. 각각 부분 끊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효시가 지적한 부분 중에 모글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행동한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어. 그러니까 모글리라는 캐릭터가 인간이고 늑대 사이와 갈등하는 인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늑대의 전통과 간극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를 묘사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뭐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떠먹으니까 그건 정글의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지를 하잖아. 그치. 그러고서 물을 버리게 되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 정글의 법칙이 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모글리로 상징되는 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과 배치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글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치. 정글의 법칙 나중에 가면은 그냥 무시돼. 모글리가 나중에 불 갖고 와가지고 시어칸하고 싸우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시어칸이 야 저 새끼 불 갖고 왔다고 저희 정글 다 태웠다고 그러니까 모글리가 내가 정글 다 태웠네 하면서 불 버리잖아. 그러면은 늑대와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바로 한 5초 지났나? 10초 지났나? 나무에서. 야 너는 늑대처럼 싸우지 말라고 인간처럼 싸우라고 박이다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다 난 인간이지 하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런 다음에 시어칸을 함정에 빠뜨려서 인간적으로 죽이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사이에 정글의 법칙의 기능이 뭐야? 아무 의미 없어. 이 정글의 법칙은 그냥 초반에 넌 왜 정글의 법칙을 안 따르니 이렇게 쿠사리 먹이는 명목으로만 존재하고 나중에는 아무 쓸모 없어. 현명한 모글리님이 벌꿀도 따고 시어칸도 죽이고 이성을 발휘해서 이거저거 다 해내는데 무식한 정글 동물들이 족도 아닌 거 정글의 법칙이라고 꼰대질 하다가 모글리님이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정글의 법칙 이거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미 안드로메다로 간 거지. 뭔가 내가 보면서 내내 찜찜했는데 정확하게 짚어준 거야. 진짜. 뭔가 찜찜해서 자꾸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아니야. 근데 흥행 요소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픽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회고 같아. 해고. 아무래도 이게 정글북이라는 작품이 많이 지난 작품이잖아. 리메이크로 해서 내보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 맞았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북미는 모르겠는데 월드와이드가 나는 그거는 의아해서 중국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고 많이 본 게 영국, 호주, 그리고 스페인이 진짜 많이 봤어. 러시아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이나 언어권을 가리지가 않고 전 세계에서 다 흥행했단 말이야. 주토피아가 한창 흥행했을 시간이 지났잖아. 그 이후에 가족들이나 애들이랑 같이 볼 만한 영화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나는 세 번째라고 보는 게 주토피아처럼 정글북도 그런 것 같아. 지금 나온 영화 중에서도 가족적인 그런 영화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개봉 시기를 잘 잡은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그럴만하긴 하겠네. 왜냐면은
데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서 영화를 본다고 할 때 곡성이나 아가씨 고르기 쉽지가 않잖아. 컨저링 2도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사실 공포 영화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 시사회장에서 쌍욕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 씨 그런 상황 가운데 고르기 쉬운 영화는 확실히 요런 좀 친숙한 동물 나오는 거, 애니메이션이 무난한 아닐까. 그런 요소를 또 잘 노리는 디즈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믿고 보는 디즈니라는 느낌으로 만인이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한국 얘기잖아. 근데 왜 해외에서 이렇게 대박을 거두는지 잘 납득이 아니 안 나는 되는 거지. 동물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전 세계적으로. 해외도 영화가 없나 봐 지금. 그러고 보니까 외국에서 괜찮다는 작품 딱히 없네 생각해보니까. 왜 없어?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진행자가 얘기한 게 딱 맞네. 뭐 볼 게 없네? 이거라도 보자. 이런 식으로 딱 맞는 것 같네. 그리고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정글의 법칙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원작에선 정글의 법칙이 꽤 중요한 요소거든. 물론 뭐 이걸 그렇게 섬세하게 다루지는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이 있어. 뭐냐면은 정글의 법칙이 그냥 자기 좋을 때도 무시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묘사를 한단 말이야. 어떤 식이냐면은 정글의 동물들은 인간을 습격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냥 도덕적이라서 아니면은 그냥 그게 관습이니까 이게 아니고 만약에 너네들이 인간을 사냥하면 안 된다는 그 정글의 법칙을 어기는 순간 인간들이 패거리를 모아서 우리를 습격할 거고 그럼 우리들의 생존은 위협될 거다 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거든.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깨는 것이 시어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정글의 법칙이 꽤나 합리적이고 지킬 만한 덕목이고 그것을 어기는 시어칸이라는 캐릭터는 배관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딱 라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정글의 법칙 족도 아니거든. 학교 학칙이나 군대 복무신조 이 수준이란 말이야. 아동 영화고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작품이니까 깊이를 노리진 않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는 게 좋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 묘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의적인 게 일단 늑대들 같은 경우 이 모글리라는 캐릭터가 갈등의 씨앗이잖아. 결국에는 시어칸이 너네 저런 인간을 왜 데리고 있냐. 그렇게 이제 저놈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늑대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국엔 모글리가 인간 마을로 가는 이런 식이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늑대들의 각각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늑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은 좀 더 정감 가지 않나? 아 사람들한테 이 정글북에서 늑대들은 하는 게 없어. 시어칸을 위협하니까 야 어떡하지? 모글리 내쫓을까? 말까? 회의하다가 정작 결정 내리는 건 또 모글리야. 아, 내가 그냥 갈게 하고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모글리가 아킬라 복수하러 왔을 때 얘네들 아무 고민 없어. 모글리가 불 갖고 와가지고 정글 다 태우고 이랬는데 토의를 하거나 입씨름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모글리가 불 갖고 와서 시어칸하고 싸운다 이러니까 다들 그냥 동조해. 그냥 단결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냥 얘네는 모글리의 애완견일 뿐이야. 따지고 보면은. 원작에서는 모글리를 모르는 젊은 늑대들과 전통을 알고 모글리를 알고 이 늑대 사이도 소중히 하는 노년 늑대들의 갈등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게 묘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모글리가 나올 때 모글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킬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킬라라는 이름 자체가 외로운 늑대라는 뜻이야. 외로이 자신의 늑대 족속을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점점 소외되는 역할이란 말이야. 늙어가니까 젊은 늑대들이 만만히 보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이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모글리를 계속 지키려고 해. 그래서 모글리도 끝까지 보호를 해주고 그런 비중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나름. 전통의 수호자면서 모글리의 유일한 지지자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시어칸한테 그냥 목 다여서 절벽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잖아. 이거 뭐 너무했어. 배신감 느꼈어. 배신감.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시어칸이 세니까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모글리가 나중에 아킬라 복수하러 오잖아.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지. 또 저렇게 시어칸한테 한 방에 물려가지고 죽는 애 왜 복수하러 오는 거야? 아무런 썸씽도 묘사된 게 없는데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지.
물론 러닝타임이 긴 영화는 아닌데 너무 성의 없게 묘사한 거 아닌가. 나 되게 허무해서 그거. 아 진짜 아니, 난데없이 죽어버려서 절벽에 날아가가지고 아니 나는 그런데 늑대들은 반항도 못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깊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건 또 주토피아처럼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세상의 이치와 찬성과 반대파가 존재하는데 뭐 또 평론이 이렇게 저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나는 어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애들 눈높이에 나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영주가 요즘 애들 눈높이를 모르는구만. 아, 그런가? 요즘 애들 눈높이 맞춘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거 있어. 뭐? 어떤 애가 혼혈인 자기 반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 얘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 웬만한 어른보다도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설명을 듣고 애가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초등학교 1, 2학년 보는 애니메이션에 있더라고. 그런 요즘 식이야? 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수준이 아니야. 아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다 그거지. 근데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건데 원숭이한테 납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되게 많이 하다가 감독이 갑자기 얘가 늑대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나오는 장면이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때는 또 네 발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다? 평상시에 다닐 때는 그냥 두 발로 다니더니 계단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가고 감독이 자기가 잊고 있었나 봐. 그런 거를 너무 섞어서 넣는 것 같아가지고 뭐 깊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론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묘사의 섬세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묘사 그냥 22년 전 애니인 우리가 어릴 때 본 라이온킹을 예로 들게. 그래. 요즘 애들도 아니야. 이미 아재된 애들이야. 그 라이온킹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해. 거기서 깊이 있는 얘기 뭐가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나 사회라든가 숫사자 사이의 생리라든가 이런 게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고. 스카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 뭐야? 무파사가 왕이고 신바가 황태자야. 그렇지. 자기는 호구거든. 반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고. 그래서 자기 패거리로 끌어들이는 게 누구야? 하이에나 패거리란 말이야. 하이에나들을 왜 끌어들여? 얘네는 사자가 다스리는 이 프라이랜드라는 세계에서 소외된 애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불만이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동이 되고 자기 패거리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성인용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뮤지컬로 비 프리페어드라고 스카가 하이에나들 선동하는 그 장면 있잖아. 그런 걸로 설득을 시킨단 말이야. 아동 관객들을. 22년 전 작품도 지금보다 더 순박했던 애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득을 못 시킨다. 확실히 허술한 점이 있긴 한데 진짜 장점으로 꼽고 싶다는 거는 이 영화가 정글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 그냥 일반 도시도 아니고 정글 배경인데 야외에서 단 한 차례의 컷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 모든 게 다 그래픽이라는 점.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 이거 컴퓨터 그래픽처럼 어설픈데라고 하는 장면이 나는 단 한 번도 못 느꼈어. 이거는 진짜 그래픽 수준이 이제는 굳이 야외 스튜디오에 나가서 촬영을 안 해도 되는 수준에 이르러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돈만 있다면 그냥 창조해낸 거잖아. 사진만 보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래픽 기술 차원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이맥스 3D로 봤을 때 아주 최적인 영화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난 의미가 되게 깊은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3D라고 하는 것도 인공적인 거잖아. 어떻게 그거를 진짜 눈앞에 VR처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영화를 가지고 인공적인 최적의 영화를 만든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사실 영화상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죠. 4DX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더라고. 격투라든가 불날 때 그런 분위기라든가 요즘에 어지러운 작품 같은 것도 몇몇 개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좀만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야외 촬영이나 로케이션 같은 건 필요 없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그래픽이 템플릿처럼 일상화돼가지고 이야기나 배우들만 짜놓고 갖다 놓으면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실사 영화하고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아예 깨지는 거지. 기계가 만들어낸 그런 공간 안에서 인간이 연기를 해도 실사보다 더 실사 같고 이야기만 더 잘 짜놓으면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무서운 감정도 들긴 했어. 그러니까 레버넌트나 곡성처럼 그렇게 개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나는 정글북을 보러 온 거지 기술 시연을 보러 온 게 아니거든. 아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는 딱히 매력 포인트를 못 찍겠거든. 특히 아까 효시가 말한 게 KBS에서 방영해준 소년 모글리라는 작품인데 그게 그것만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에피소드 중에 초반부에 모글리가 다른 늑대들은 이미 다 성인 돼가지고 잘 뛰어다니고 사냥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새끼는 성장이 늦잖아. 그러니까 찐따 취급받는다고 늑대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과 번민은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소재를 활용하냐면은 부메랑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짱구를 굴리다가 부메랑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아 이걸로 사냥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부메랑을 존나게 깎아대. 그래가지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겨우 부메랑을 만들어. 근데 처음에 그게 잘 되지 않지. 부메랑은 그 야자나무 같은 걸 겨냥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맞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주변의 늑대들은 다 조소하고 아 저 새끼 뭐 저런 거 가지고 사냥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결국에는 고생하면서 그럴듯한 부메랑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사실 뻔한 거지. 인간 승리 스토리. 근데 이 새끼가 근자감에 쩔었다고 이제. 나 부메랑 있어. 다 덤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은 늑대들이 물소 사냥을 한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근데 얘가 보조만 맞추면 되는데 나는 부메랑 가졌다 이거야. 그래서 물소 정면으로 나가가지고 부메랑을 던지거든. 근데 물소한테 부메랑이 먹히겠냐? 안 먹히지 당연히. 그래서 얘가 물소한테 받쳐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부메랑이 하늘로 안 날아가고 자기가 하늘로 날아간다고. 엄청 웃긴 장면이거든. 그렇게 해서 기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존나 쿠사리 먹고 친구들한테 저 새끼 때문에 사냥 망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아 엄마 나는 왜 이래요 이러면서 고민도 하고 다시 자신감 완전 박살나가지고 자기 반성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부메랑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모글리라는 캐릭터의 고민을 형상화 해낸다고. 이게 그리고 초반부야 아주. 그 이후에 스토리가 한참 더 있어. 근데 이 작품에서는 모글리가 목적도 하나도 없어. 딱히 인간마을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인간마을 가는 거야. 그리고 시어칸 죽이는 것도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 관객에게는. 왜냐하면 아킬라가 어떤 존재인지 모글리에게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글에서 잘 사는 이야기 아니야. 이 인물에게 공감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소년 모글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작화 엄청 좁구려.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수적일 정도로 이렇게 선명하게 내용을 기억한다 이 말이지. 20여 년 전에 본 건데도. 그거는 그만큼 공감할 여지가 많고 호소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작품은 기술만 번듯하지 그렇지가 않다고. 기술이란 요소는 어차피 시일이 지나가면 의미 없어져. 30년 전에 최신 기술이었던 작품들, 영화들 나중 가면은 그냥 구닥다리로 보여.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스필버거가 만든 조스 같은 거 지금 보면은 되게 조야하다고. 인공적인 티 다 나고. 그때야 물론 센세이션을 했지만 그런 거지.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시일이 지나면은 의미 없어지는 요소고 결국에 남는 거는 이 작품의 완성도고 작품으로서의 독립성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전혀 없다 이거지. 본질이 더 먼저다. 그러면은 명장면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긴박했던 그런 장면이 그 루이왕 만났을 때 쫓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꼽고 싶고요.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갑자기 인상 깊긴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그냥 사람들의 추억 향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자체가 실사로만 만들었을 뿐이지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자 이런 게 컸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도 전박이라고 있거든요. 전박이? 전박이? 공룡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건데 3D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나름 스토리가 있거든요. 모험담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와 되게 많이 모았다 했던 게 1, 2만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관객 수가. 근데 오히려 나는 모글리보다 그런 우리나라 우수 작품들이 사람들 많이 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괜찮은 작품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별점 한 3.5점 정도 주면서
오늘 두 번째 보면서 어떤 꼬마애가 얘기를 하는데 뭐 시어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한 말이 너무 가슴 깊이 들어오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시어칸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와, 씨, 나 그래가지고. 그래, 애들 수준이 이렇다니까. 나 소름 쫙 끼치면서 왔잖아. 와.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칸의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오, 난 깜짝 놀랐어. 꼬마애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일단 뱀이 모글리를 감싸 안으면서 뭔가 회상하면서 불이 막 확 하면서 약간 환상적으로 넘어가는 그때 화면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판타지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코끼리들 나타났을 때 절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재밌었는데 그 장면이 왜 재밌었냐면은 그 장면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충 뭐 정글의 법칙이 어떻고 뭐 인간이 어떻고 고가 없고 어떻게 해서 뭐 이야기 이렇게 대충 진행되겠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걔네들한테 절을 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니 영화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인간의 불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뭐 정글을 쫓아내고 이런 거보다 우리 현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정글만의 그 동물들만의 그 법칙, 그 세계, 그 신비함, 그치. 그 무언가의 샤머니즘 뭐 그런 걸로 어필을 했으면은 더 신비롭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그거 몇 장면 빼놓고는 허술한 세계고 인물들도 너무 쉽게 죽어버리고 말 그대로 편의적이지. 시어칸의 입장도 있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사실 또 달리기 하면서 대충 파업하잖아. 그런 거 보면서 아이 뭐 정글 세계가 왜 이렇게 허접해? 이런 느낌도 드니까 그 두 장면이 아 내가 이 영화에서 바라던 장면이었거든 사실. 그리고 그 두 장면 빼고는 막 대단하다, 신비롭다 그럴 만한 장면이 없어가지고 정글이라고 하는 요소를 거의 인디아나 존스급의 그런 정글로 생각될 정도라서 다만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오로지 실내에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부려먹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그래픽을 짜냈을까. 야간 엄청 했을 거야. 내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우주를 몰라도 대충의 고증과 사진과 상상력만 있으면은 화면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돈만 있다면. 그래서 그래픽적이나 기술적으로는 유의미한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5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명장면은 표시가 언급한 카 시퀀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꽤 섬세하게 잘 짜여졌거든. 모글리가 일단 처음에 뱀의 허물을 발견한단 말이야. 뱀의 허물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거기서 일단 복선 한번 깔아두고 장면 전환돼서 카가 모글리를 현혹한 장면이 나오지. 그 장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곁들여서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공포 영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색깔도 확 바뀌잖아 색감이. 근데 그게 명장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카가 그거 이후로 나오질 않아. 맞죠. 나도 뭐 하는지 알았어. 나도 카가 이렇게 비중이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까지 잘 살렸는데 명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안 꼽을 수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주가 언급한 꼬마가 시어칸도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입장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시어칸 말하는 거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아. 사실 시어칸이 주인공이어야 돼. 시어칸이 뭐라 그래 모글리 이 새끼가 정글 말아먹을 거야 그러잖아. 근데 진짜 말아먹잖아. 불 갖고 와가지고 정글 다 태우고 근데 정글 애들은 자기 집 다 박살나고 자기 터전 다 개작살나는데 모글리 편 들잖아. 시어칸 편 안 들고. 그치. 이거 잘못됐어. 나라가 망해도 1번이야. 이런 걸 가릴 게 없지. 갑자기 정치로 가는 거야? 우리 아이는 물지 않아요. 불내지 않아요. 이거지. 애견인들이 하는 소리를 이제 개들이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너무 주인공 보정이 심하고 자연과 동물들이 정말 편의적으로만 움직이고 어떤 때는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자연이잖아. 막 산사태 나고 물소들이 위기를 맞게 한다는 거. 이럴 때 보면 자연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건 몇 장면 그냥 구색으로 갖춰질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정글북의 자연과 정글은 그게 필요한 만큼만 주인공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말이야. 관객이 즐기기 편하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꼭두각시처럼 자연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이미 작품의 가치가 반감이 됐다고 보고 시어칸은 괜히 죽었다. 그것도 너무 쉽게. 근데 안 죽은 걸 수도 있어. 인간에 또 검게 그을려가지고 눈 하나 없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망한 게 발루하고 모글리가 처음 만나는 장면 있잖아. 그때
발루가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이런 노래를 불러야 진짜 백이 삶이 나고 이러면서 흥겹게 즐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글리가 아 나도 노래 배운 거 있다고. 그러면서 늑대들에게 배운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얘기를 해. 구호 같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발루가 뭐라고 하냐면 파시즘. 야 그거는 프로파간다야 이런단 말이야. 아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글의 법칙의 허상성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정글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시대착오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다뤄야 되잖아. 근데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시어칸 죽일 때 늑대들이 단결해서 또 그 구호 옮는단 말이야. 발로도 같이 움지. 일관성이 없다고. 모순이 있네 확실히. 자기들 편할 때만 정글의 법칙이고 자기들 불편할 때는 프로파간다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건. 그래서 결론은 이 영화는 그냥 정글의 법칙이다. 정글의 법칙에는 병만 족장이 캐리하지만 이거는 모글리 족장님이 캐리하신다. 정글의 법칙 모글리 족장편.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읊고 진짜 복무신조처럼 반복해서 그냥 세뇌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세뇌 나오지만 정리하면 그냥 원룡공주나 다시 보는 게 낫고 KBS에서 나온 소년 모글리나 한번 다시 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나도 KBS에서는 또 소년 모글리가 더 궁금해지더라고. 네, 다음 팟에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요? 판도라에도 있고. 그래서 별점은 몇 개 정도? 별점은 2개 주겠습니다. 네. 아가씨보단 낫네 그래도. 아가씨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그래도. 네,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정글북인데 뭐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암세포도 생명인데 왜 시어칸을 죽이냐고. 아니 갑자기 또 막장까지 가는 거야? 저희 모글리 족장 투에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좀 뻔하긴 해요. 사실 투에서도 어떻게 그려질지. 아니 뭐 그런데 9억 달러나 버신 분인데 아우 당연히 또 납셔야죠 또. 실사 영화 중에 인어공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궁금한데 나오지 않을까? 인어공주. 아 맞죠 인어공주도 언급 잠깐 하긴 했었어.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어떤 영화가 될지는 고민해서 이야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영화 정글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